안녕하세요. 연프방정식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28기에 이어서 29기 나는 솔로 어워드, 나는 솔로 연예대상 시상식을 준비했습니다. 코미디언상 있고요. 남녀 조연상, 우정상, 공로상, 그리고 이번 29기에 새로 생긴 남녀 가수상, 드라마 작가상, 낯솔 문학상, 남남 베스트 커플상, 여여 베스트 커플상, 그리고 남녀 각각 주연상, 그리고 대망의 베스트 커플상, 대상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워드입니다. 남자 코미디언 부분. 나는 솔로 29기 동안 가장 타격감 있는 개그를 시전한 남자 출연자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8기 영호만큼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던 개그는 29기에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 보는데요. 그래도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후보 영수입니다. 몇 번의 농담 시전했고요. 농담의 기본값이 뻔뻔함인데요. 농담 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 맞는데 영수의 경우는 좀 과했다고나 할까요? 뻔뻔함보다는 약간 건방짐 혹은 뭐 재수없다 쪽까지 가면서 본인이 의도했던 개그가 잘 안 먹혔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양천구 최수종 같은 그 준비된 유머에 비해서는 순발력에 의한 개그는 좀 약했다. 이 정도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네, 다음 후보는 영철이고요. 기발한 비유도 있었고 능청스럽고요. 순발력까지 모두 갖춘 웃길 줄 아는 남자라고 평가는 되고요.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는 그 비언어적 코미디도 꽤나 익숙해 보였어요. 근데 그 빈도수에 비해서 성공률이나 타격감이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요. 이게 언어적 유희를 완성할 때의 그 문장 결정력 혹은 적확도가 조금 미흡하다고 느꼈습니다. 조금만 더 깔끔하게 표현하면 문장을 잘 완성시키면 좋은 타이밍에 좋은 유머가 되는데 그 표현력 부족으로 상대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무슨 말인지 한번 갸우뚱하게 되면서 그냥 평타에 그치는 그랬던 시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농담이 끝난 후에 스스로 웃는 것도 드리퍼로서 좋은 습관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후보는 상철인데요. 내내 시종일관 유쾌했던 상철이죠. 그런데 실제로 농담이라고 부르거나 뭐 드립이라고 부를 수 있는 멘트는 적었습니다. 가끔 자학적인 농담은 한두 개 있었는데요. 뭐 성공적인 농담이 하나라도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잘 생각이 나질 않네요. 이번 기수 남자들이 그나마 이 셋을 제외하면 또 너무 노잼이어서 상철이라도 후보에 올렸습니다. 영호가 영숙과의 데이트를 앞두고 재밌는 말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본인이 노잼임을 증명하는 것이었고요. 재밌는 사람들은 저런 준비를 특별히 하지 않죠. 광수는 본인은 재밌는 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농담을 하면서 먼저 스스로 웃어버리는, 그러면서 웃음을 강요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예의상 웃어주는 것 같긴 한데 드리퍼로서의 역량이 좀 부족하고요. 영식도 본인이 농담을 잘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영식의 농담은 만약에 그동안 농담을 한 거였다면 좀 무서워요. 괴기스럽죠. 도저히 농담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뭐 공포감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29기는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수상자는요. 네, 영철 되겠습니다. 정말 영철밖에 줄 사람이 없어요. 영철은 성공률이 높지 않을지언정 실제 재밌는 농담을 순발력 있게 던질 줄 알았던 유일한 출연자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여자 코미디언 상입니다. 여자 쪽이 사실 더 약했어요. 후보 먼저 보실까요? 먼저 순자입니다. 순자는 사실 뭐 농담러라기보다는 진지한 쪽에 한참 더 가까웠는데요. 기분이 좋을 때 좀 뭐 흰소리 정도는 할 줄 알았다. 워낙 후보가 없어서 여기 끼워줬습니다. 다음 후보는 영자고요. 유머 섞인 멘트 많이 날렸습니다. 양적으로는 뭐 단연 탑이었어요. 다만 그 유효타라고 인정되는 큰 웃음, 빅재미까지는 없었다. 그건 좀 아쉬운데요. 살짝살짝 미소 짓게 하는 소소한 재미는 정말 많았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유쾌하고 즐거운 사람이고요. 같이 있으면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활발한 사회생활 하면서 단련된 개그 기본기가 있다. 네, 여자들만 있다면 어쩌면 좀 더 실력을 발휘할 것도 같습니다. 다음 후보는 현숙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현숙은 실제로 되게 조용하잖아요. 뭐 거의 말을 안 하죠. 무슨 개그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양적으로는 사실 너무 적었어요. 그런데 아주 가끔씩 툭툭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에서 개그 센스가 꽤나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성적이라서 낯을 가리고 사람 가려서 그렇지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마 최고의 개그캐일 듯해요. 자, 후보는 이렇게만 할게요. 영광의 수상자는요? 네, 영자 되겠습니다. 현숙도 조금만 말을 더 많이 했다면 모르겠는데요. 일단 워낙 표본이 적어서요. 영자에 비해서 두드러지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다음은 남자 출연자 조연상. 주인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인공의 경쟁자, 라이벌 역할을 잘 수행했거나 아니면 빌런의 역할이 돋보였거나 아니면 뭐 구석구석에서 감초 역할을 잘한 경우 빛나는 조연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데요. 남자 부분의 후보는요. 첫 번째 영식입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우려했던 거는 이구 영식이 이팔 영식처럼 데이트도 못하고 선택도 못 받고 거의 통편집되고 혼자서 지내다가 정말 소리 없이 아무 인연도 없이 끝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거였는데요.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 완전 반대로 진행이 됐어요. 어찌 보면 뭐 희대의 빌런, 뭐 희대의 캐릭터, 뭐 또 어떻게 보면 뭐 악마의 편집의 희생양일 수도 있는데 뭐 보는 이들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요. 진짜 영식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후보는 광수. 영수가 주인공이라면 그 경쟁자 혹은 라이벌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거의 끝날 때쯤이지만 흑화까지 했죠. 시청자들의 어그로 잘 끌었고요. 빛나는 조연이었다 평가할 만합니다. 네, 다음은 상철입니다. 상철도 주인공의 서사와는 좀 떨어져 있었지만요. 정말 마지막까지 엄청난 활약을 했고요. 옥순의 어장을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고 영자의 눈화력을 돋보이게 해줬고요.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네, 이 세 명의 후보 모두 쟁쟁한데요. 한 명을 고르기 어렵죠. 수상자는요. 네, 영식으로 골랐습니다. 광수와 상철의 역할 훌륭했지만 이번에 영식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사실 역대 어느 기수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이어서 정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식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여자 출연자 조연상입니다. 첫 번째 후보 순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선택을 바꾸지 않은 영수바라기였죠. 순정파 중에 순정파 역할을 했었는데요. 뭐 가끔 또 결단력 있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따뜻한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래서 뭐 최고의 호감 캐릭터로 촬영을 마무리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후보는 영자입니다. 영자가 왜 주인공급이 아니고 조연상 후보냐 좀 궁금해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29기 후반전 마지막 서사에서는 약간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조연급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굳이 가타부타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영자가 주인공급의 활약을 했던 조연이었다. 뭐 부인하실 분은 없으실 겁니다. 네, 다음은 현석이고요. 중반부에 영식과 얽히면서 결혼 커플이다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반짝 관심을 갖긴 했었어요. 사실 주변부에 머물면서 이렇다 할 반전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던 출연자 되겠습니다. 자, 여자 출연자 조연상 수상자는요. 네, 두말할 필요 없이 영자 되겠네요. 화끈한 눈화력으로 상처를 휘어잡으면서 29기의 전반전을 이끌어갔고요. 마지막 회까지 최종 선택을 할지 안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뭐 파란만장한 피날레였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몰입감이 극대화됐던 출연자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쯤 되면 을에 나오는 상이죠. 바로 공로상. 제가 공로상으로 생각하는 거는 솔로나라의 변화를 가져온 의외의 사건 혹은 의외 인물 같은 것들인데요. 일단 후보 보시죠. 네, 첫 번째 후보는 안면도 수산시장 분식집 사장님 되겠습니다. 만 원의 행복, 랜덤 데이트가 결국 29기의 흐름을 바꿨고요. 심지어는 한 커플을 갈라놓고 새로운 커플을 만들었고 결혼까지 하게 됐잖아요. 영철이 2주 내에 다시 오겠다 꾸벅 인사하고는 아직 다시 안 갔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금방 꼭 찾아뵙겠다고 하니까 우리 지켜보시고요. 영철 정숙도 이 분식집이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뭐 첫 데이트였는데요. 영철의 유난스러운 부탁을 잘 들어주신 여기 분식집 사장님께 뭐 결혼 전에 한복이라도 하나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다음 후보는 오은영 선생님, 아니 오은영숙 선생님 되겠습니다. 5일차 저녁에 현숙한테 제대로 차인 뒤에 폭주하려던 영식을 훈계로 제지시켰고요. 다음날 6일차 아침엔 억지로 아침상을 차려놓고 막 떼쓰던 영식을 잘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2 후보 중에 수상자는요. 1 번, 2 번, 3 번, 4 번, 5 번, 6 번, 7 번, 8 번, 9 번, 10 번, 11 번, 12 번, 13 번, 14 번, 15 번, 16 번, 17 번, 18 번, 19 번, 20 번, 21 번, 22 번, 23 번, 24 번, 25 번, 26 번, 27 번, 28 번, 29 번, 30 번, 31 번, 32 번, 33 번, 34 번, 35 번, 36 번, 37 번, 38 번, 39 번, 40 번, 41 번, 42 번, 43 번, 44 번, 45 번, 46 번, 47 번, 48 번, 49 번, 50 번, 51 번, 52 번, 53 번, 54 번, 55 번, 56 번, 57 번, 58 번, 59 번, 60 번, 61 번, 62
네, 축하드립니다. 안면도 수산시장 분식집 사장님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안면도 명물이 됐으면 좋겠네요. 손님도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게에 예, 여기가 나는 솔로 촬영지다 포스터도 붙이시고요. 영철 정숙 사인도 받아 놓으시고 사진도 나란히 찍고 네, 이제 홍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어워드는 출연자들 사이에서 깊은 유대감과 우정을 보여준 분께 드리는 우정상입니다. 보통 이 상은 당사자들이 직접 뽑는 상인데요. 그냥 제가 각자 출연자들의 빙의에서 뽑았고요. 네,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첫 번째 후보 순자고요. 프로 상담러였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뭐 영수, 옥순을 빼면 모든 출연자들이 한 번씩은 상담하고 갔던 것 같아요. 뭐 대단한 포용력도 보여줬지만 마지막 최종 선택 때 딱히 러브라인이 없었음에도 눈물을 흘리던 모습에서 동기들에 대한 우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 후보는 영자입니다. 공연 거실에서 늘 분위기를 이끌던 출연자였죠. 통한 대화, 뭐 앞장서면서 분위기 띄웠고요. 2일차에는 영식과 1시간이 넘게 말을 들어주는 뭐 그런 수고까지 또 했었습니다. 네, 다음 후보는 광수입니다. 여자 출연자들을 불러서 1대1 대화를 한 경우는 거의 없고, 뭐, 옥순 뭐 한두 번 있었을 뿐이고요. 보통은 남자들과 방에서 얘기를 많이 했고요. 뭐, 너무 친해졌나요? 뭐, 뒷담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러브라인과 상관없이 두루두루 많은 출연자들과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봤습니다. 네, 다음은 영철이고요. 광수의 얘기 가장 많이 들어줬던 게 영철이죠. 네, 상철의 얘기도 많이 들어줬고요. 가끔씩 조언도 해주고 남자들 사이에서 어떤 뭐 큰형 같은 역할, 큰형이 맞죠? 그런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공용거실에 다 같이 모였을 때 뭐 자리에 없는 남자들에 대한 뭐 불평이 나오면 나름 뭐 쉴드도 쳐주고 그랬고요. 뭐 상처를 기다리던 영자를 위해서 상처를 찾아서 데리고 오기도 했고요. 뭐 두루두루 동기들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수상자는요. 네, 순자로 뽑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남녀를 불문하고 순자와 상담을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불려다녔고요. 특유의 그 선한 인상 그리고 선한 말투로 이해와 배려의 아이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은 찾지 못했지만 친구는 많이 만들 순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다음 어워드는 나는 솔로 문학상입니다. 슈퍼데이트권 쟁탈전의 일부였던 백일장 있죠. 네, 거기서는 출연자들의 투표로 장원을 결정하는데요. 사실 그러기에는 좀 섭섭하잖아요. 단지 정말 문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죠. 다들 슈퍼데이트권 결정전은 쟁탈전은 다들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투표를 하니까요. 28기 때는 따로 백일장 특집 영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작품 다 살펴보고 따로 장원을 선정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어워드로 대신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애초에 12명의 작품 중에 100일장을 다 참가했겠죠. 근데 5명의 시밖에 공개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후보 자체가 적습니다. 네, 첫 번째 후보는요, 영수입니다. 제 평가는 어디서 들어본 말들을 좀 조합한 것 같다. 문장이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몰입하기가 어려웠어요. 마지막 행, 나는 지금도 가장 젊은 오늘을 살고 있다. 이 부분은 특히 너무 클리셰인데요. 너무 상투적이죠. 예, 저는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후보는 영식이고요. 상철의 작품도 발표는 됐는데 수준 이하라서 아예 후보에 오르지 않았고요. 영식의 시에서 어렵게 왔는데 환영받지 못해 조금은 서럽다. 뭐 이 첫 부분이 뭐 뒷부분이랑 연결이 안 됩니다. 붕 뜹니다. 뭐 마치 첫 행만 본인이 쓰고 뒷부분은 뭐 미리 만들어 온 시인가? 다른 사람의 시를 그냥 가지고 와서 붙였나? 그런 모습이고요. 이어지는 뒷부분 나름 톡하고 따서 입에 한 줌 털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가 문 두드리기 딱 좋은. 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시적인 비유도 많고 한데요. 저는 정말 난해해서 영식이 뭘 말하고 싶은지 전혀 모르겠어요. 제 사랑을 과일에 비유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고백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니 네, 마지막 항은 사실 더 난해합니다. 가장 난해하죠. 쉽고 가기 좋은 그런 나랑 해. 이게 뭐 아무리 시적 허용이라는 게 있다 하지만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돼서요. 문법적으로도 뭐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게 왜 주제였던 내 나이가 어때서와 연관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제 깜냥으로는 점수를 매길 수 없는 시였고요. 다음 후보는 영숙입니다. 나야가라. 일단 시의 구조를 잘 갖추고 있고요. 운율도 제법 신경 쓴 모습이 보여요. 다만 사용된 비유나 문장이 사실 굉장히 구식이죠. 그리고 진부합니다. 제가 사실 나야가라 폭포를 3번 가봤는데요. 가면 이제 한국 관광객들 있죠. 가이드를 끼고 온 어르신 한국 관광객들은 꼭 폭포 앞에서
"나야 가라." 이렇게 단체로 외치고 갑니다. 가이드들이 시켜요. 이게 80 년대에 뭐 깔깔깔책 뭐 그런 유머 책자 있잖아요. 그런 데나 나올 법한 문구인데요. 나야 가라. 어쨌든 구조적으로 가장 시에 가깝고 수미상관 네 의미도 잘 전달했고요. 주제 "내 나이가 어때서"에도 잘 맞는 시라고 평가하겠습니다. 마지막 후보는 영자입니다. 영자의 시는 사실 노골적으로 마지막 "상처라 너 이 자식아." 뭐 이 부분을 위한 빌드업을 위한 시였다고 할 수 있고요. 예 상처를 외치는 것으로 '나는 시선을 끌겠다. 그래서 슈퍼데이트권을 따겠다.' 뭐 그런 의지만 있었던 예 맞춤시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뭐 전략적으로 쓴 시를 문학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그래서 수상자는 쉽게 고를 수 있겠죠? 수상자는요? 네 영숙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나는 솔로 29 기의 여정에서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극적인 드라마를 써온 출연자들에 대한 시상입니다. 네. 이름하여 드라마 작가상 후보 보실까요? 첫 번째 후보는 영식입니다. 29기 드라마를 스릴러 드라마로 만들어 줬습니다. 네. 연애 프로그램에서는 절대 보기 힘든 그 공포감, 긴장감을 써내려간 것은 정말 획기적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후보는 영철입니다. 영철은 반전 드라마의 작가였죠. 시작부터 "나는 모든 여자 아웃." 막 이렇게 시작하는 반전 보여주더니요. 2 일차 반부터는 영숙에게 사랑에 빠지면서 또 반전을 보여줬고요. 예 5 일차에서는 정숙으로 완전히 갈아타면서 또 반전을 보여줍니다. 반전에 반전에 반전을 보여준 영철이었습니다. 세 번째 후보 영자입니다. 연상연하 로맨스의 정석을 보여줬달까요.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여기에 못지않은 명대사를 많이 남겼죠. "다음에 누나가 살게 해 줘. 소고기 사 줄게." 뭐 이런 대사도 있었고요. "나보다 멋진 여자 못 만나." 뭐 이런 누나력 뿜뿜하는 멋진 대사가 많았습니다. 예 한 가지 아쉽다면 예 이 드라마의 엔딩이 해피엔딩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모두 해피엔딩을 좋아하죠. 네 마지막 후보는 옥순입니다. 29기 나는 솔로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로 만들어 줬죠. "영자님을 위해서 우리가 데이트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대사는 아직도 회자되는 명대사 되겠네요. 네. 작가상 부분도 치열하죠. 누가 상을 받아도 놀랍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수상자는요. 네. 영철입니다. 뭐 아무래도 제 취향이 좀 담겼나요? 저는 원래 좀 반전 드라마 팬이라서요. 영철이 쭉 끌고 온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무엇보다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것을 높이 샀습니다. 네 옥순의 막장 드라마도 정말 재미있었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그 호흡이 좀 너무 길었다. 막장 부분이 너무 길었다는 느낌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네. 영철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29 기에 신설된 가수상 부분입니다. 남자, 여자 따로 시상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가수상 부분 후보는요. 첫 번째 후보 영수입니다. 자기소개 때 한예슬의 그댄 달라요라는 노래 불렀습니다. 발성은 뭐 평이했고요. 음정 많이 불안했고요. 뭐 고음 불가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영식입니다. 가장 노래를 많이 불렀죠. 자기소개 때 장기자랑 때 마이 러브라는 뭐 2000년 팝송을 불렀고요. 순자와의 데이트에서는 차 안에서만 세 곡을 불렀는데 본방에는 안 나왔고요. 궁금하시면 미방본을 보시면 됩니다. 다른 노래들보다 축가로 부르기 위해서 연습한 것으로 보이는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은 저는 꽤 잘 불렀다고 봐요. 고음 부분에서 살짝 가성을 섞어주는 발성 나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그 음정이 일반인 치고는 꽤 정확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았어요. 코인 노래방 단골일 것 같고요. 평소에 이 노래를 많이 불러본 티가 연습을 한 티가 팍팍 났다고 할까요? 작정하고 연습하고 노래방에서 반주 함께 부르면 꽤 잘 부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다음 후보는 광수입니다. 영자와 랜덤 데이트에서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SG 워너비의 사랑하길 정말 잘했어요. 자기가 원래 부르던 사랑 노래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영자와 바이브의 그 남자 그 여자 듀엣곡 불렀고요. 뭐 일단 제 평가는 원키로 부르는 거는 광수에게 무리였고요. 음정도 정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원래 부르던 노래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 불러보는 것 같았다.'라고나 할까요? 영자와의 듀엣 바이브의 그 남자 그 여자 역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네 마지막 후보는 상철입니다. 자기소개 때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불렀습니다. 이틀차 데이트에서도 영자의 부탁으로 바닷가에서 한 번 더 불렀죠. 기억나시겠지만 좀 몸을 많이 쓰는 창법이에요. 고음에서 특이한 기교도 좀 있고요. 뭐 어찌어찌 분위기 처지지 않게는 잘 불러냅니다. 뭐 그렇다고 노래를 잘한다는 느낌은 도저히 전혀 들지 않는 뭐 그런 마음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남자 가수상 수상자는요. 네, 수상자는 당연히 영식 되겠습니다.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무반주로 불렀던 노래가 이 정도면 실제로 축가를 부탁받을 정도의 실력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자 가수상 봐야죠. 여자 쪽은 좀 싱거울까 봐 걱정인데요. 다들 그 이유 알고 계시죠? 네, 첫 번째 후보는 정숙입니다. 고독정식을 먹으면서 순자와 둘이 마이크 노래방을 가지고 놀았는데요. 본방송에서는 김현정의 너 정말이 나왔죠. 1화 때 미리 보기에서는 백정현의 편지할게요가 나왔습니다. 뭐 다들 아시잖아요. 성악 전공자였고요. 음정 박자 정확하죠. 그렇다고 뭐 기대만큼 대단히 잘 불렀다고 하긴 그렇지만요. 연습도 안 했고요. 예, 성능 나쁜 마이크로 부른 거니까 가수급의 퍼포먼스를 뭐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 후보는 순자인데요. 고독정식 때 부른 노래는 안 나왔고요. 근데 영식이 차에서 벚꽃 엔딩 노래를 부를 때 약간씩 거들면서 같이 불러요. 네, 음정 잡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네, 세 번째 후보는 영자입니다. 자기소개 때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로 인사를 시작했고요. 광수와 코인 노래방에 가서 그 남자 그 여자 불렀습니다. 영자가 원래 말할 때도 평상시에도 목소리가 좀 갈라지잖아요. 고음에서 더 심하더라고요. 듀엣곡을 듣는 내내 많이 괴로웠습니다. 네, 그래서 수상자는 뭐 너무 쉽죠. 네, 정숙 되겠습니다. 특별히 해설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어워드는 베스트 커플상, 남남 부분입니다. 끈끈한 케미를 보여줬던 남남 커플에게 주는 상입니다. 첫 번째 후보는 광수와 영식 커플입니다. 더맨더머 커플이라고 부르는데요. 3일차 저녁에 데이트를 하고 와서는 서로 헛다리만 짚는 더맨더머 토크를 진지하게 계속 이어나가는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때의 헛다리가 결국은 이 둘을 새드 엔딩으로 내몬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봅니다. 광수도 3일차에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고 노선을 만약에 바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죠. 다음 후보는 인기남 커플이었죠. 영수, 영호 커플입니다. 4일차 아침에 토스트 동맹을 맺었어요. 각자 좋아하는 옥순, 영숙에게 토스트를 만들어주죠. 역할을 분담을 했었어요. 좀 웃겼는데요. 뭐 그까이 토스트 만들면서 얼마나 거창하게 하던지 경험이 부족한 연하남들이 재미있었습니다. 이 둘은 이 이후로도 랜덤 데이트에서 서로가 좋아하는 상대와 데이트를 하는 바람에 뭐 정보를 교환하는 등 서로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됐었습니다. 네, 다음 후보는 동병상련 커플이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5일차 밤에 나란히 정리를 당했어요. 영호와 상철이요. 잘 나가던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뭐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반성하는 장면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자, 수상자는요. 네, 영수, 영호로 하겠습니다. 사실 뭐 지난 기수 28기의 영식, 경수 같은 뭐 끈끈한 관계는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의미 있는 시간 이상 관계가 지속된 커플이 이 영수, 영호의 토스트 동맹 관계밖에 없다고 보고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으면서 둘이 힘을 합칠 수 있었죠. 네, 다음은 베스트 커플 여여 부분입니다. 여자 출연자들은 6명이 모두 무난하게 친하게 잘 지내서요. 사실 특별히 눈에 띄는 1대1 커플은 없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후보로 고독정식 정숙 순자를 골라봤습니다. 사실 처음 3일간 둘 다 영수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이트도 계속 겹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독정식도 함께 먹었고요. 4일차부터는 정숙이 랜덤 데이트로 대박이 나면서 함께 있는 시간이 줄었는데요. 29기 전반전을 함께 했던 커플이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후보는 뭐 또 순자와 현숙 커플인데요. 영식에 맞서서 버텨낸 연합군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영식의 여자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5일차에는 영고백 1차임부터 시작해서 막무가내로 난 안 되겠니 공격까지 영식이 폭주가 계속 됐었는데 함께 견뎌온 동지 되겠습니다. 네, 후보는 이렇게 두 커플이고요. 수상자는요. 네, 연합군 동지 순자 현숙 되겠습니다. 후반전 들어서는 둘 다 러브라인에서 한 발짝씩 물러났기 때문에 계속 같이 있었어요. 특히 5일차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두 번씩 슈퍼데이트를 나가는 바람에 광수, 영식, 순자, 현숙만 집을 지켰고요. 동지애로 이 둘이 똘똘 뭉쳤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 3개의 어워드만이 남았습니다. 남출 주연상, 여출 주연상, 그리고 영예의 대상에 해당되는 베스트 커플상 되겠습니다. 자, 남출 주연상으로 먼저 가시죠. 29기를 통틀어 봤을 때 남자 주인공이 누구였을까를 가리는 건데요. 사실 이게 압도적인 인물이 있었다면 좀 쉬운데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컨대
임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출연 분량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청자들의 인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기준을 오직 출연 분량으로만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예, 29기 방송을 통틀어서 누가 가장 오래 방송에 나왔는가? 당연히 여러 여자와 서사가 얽혀있는 인물이 방송에 많이 나왔겠죠. 자, 후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영수입니다. 초반에는 정숙, 순자, 옥순의 호감을 받았고요. 후반에는 정숙이 빠지고 그 자리에 현숙이 들어와서 순자, 옥순, 현숙의 호감을 계속 받았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첫인상부터 최종 선택까지 단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옥순만을 고르면서 기어이 해피엔딩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초반에 비해서는 좀 후반부에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요. 압도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끝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긴 했어요. 두 번째 후보는 영우입니다. 영숙과 현숙 두 명의 호감을 받았었죠. 그러나 그 3일차부터 영숙 하나로 자연스럽게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영수에 이은 두 번째 인기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자 영철에게 영숙을 뺏기고 새드 엔딩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마지막 후보 반전 서사의 영철 되겠습니다. 전반부에는 사실 정말 비중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3일차 데이트부터 서서히 올라오더니 랜덤씬의 도움까지 받았습니다. 정숙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영숙, 정숙 구도를 만들었고요. 극적으로 정숙과 결혼 커플이 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대단히 치열하죠. 특히 영수와 영철이 각각 전반부, 후반부를 압도적으로 끌고 왔는데요. 방송 분량으로 판단해야 되는 입장에서 수상자는요, 네, 영수로 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총 방송 분량으로 생각하면 후반부에 영철이 아무리 쫓아왔다고 해도 영수를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초반에 영수가 워낙 압도적이었고요. 후반에도 그렇게 밀리지 않았어요. 예, 옥순과의 서사가 있었죠. 반면에 영철은 초반에 아무런 서사가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기 점수도 영수가 훨씬 높았습니다. 네, 28기에 이어서 29기 남자 주인공도 영수가 됐습니다. 근데 28기 영수는 좀 워낙 눈에 띄는 압도적인 주인공이었다면 29기 영수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요. 뭐 조용한 강자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9기의 히로인 여자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후보 만나보시죠. 첫 번째 후보 영숙입니다. 첫인상 빵표로 시작했어요. 네, 그렇지만 금방 인기를 회복하고요. 초반부터 영우와 영철의 인기를 잘 관리하면서 두 남자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정하기만 하면 커플이 될 줄 알았던 순간에 갑자기 정숙이 들어오면서 사각관계가 되고 말았죠. 결국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홈런을 맞은 것처럼 사각관계에서 패배하고 새드 엔딩을 맞았습니다. 다음 후보는 사각관계의 승자 정숙이 바로 나왔습니다. 사실상 전반부에는 영수만 따라다니다가 실패만 거듭했고요.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4일차 랜덤 데이트 때부터 신데렐라처럼 등장을 했죠. 기아는 영숙에게 100%였던 영철의 마음을 달 하루 만에 180도 돌려버리고 최코의 결코까지 되는 대반전을 이뤄낸 히로인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후보는 옥순입니다. 첫날부터 인기녀였고요. 영수, 광수, 상철 3명을 5일차까지 끌고 가서 성공한 어장관리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남녀 통틀어서 최고의 방송 분량을 획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영수와 최커, 현커까지 성공하면서 해피엔딩까지 이뤄냈습니다. 다 이뤘죠. 자, 여자 출연자 주연상 후보들 엄청 강력합니다. 수상자는요. 네, 옥순 되겠습니다. 3명의 남자와 함께 워낙 압도적으로 서사를 이끌어왔고요. 마지막에는 정숙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좀 뺏기긴 했지만 29기 방송 내내 탑의 자리에 있었던 만큼 29기 방송을 이끌어온 주인공이다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뭐 간혹 현실 드라마에서도 가끔 그렇잖아요. 메인 주인공이 아니라 서브 주인공이 더 극적인 스토리로 인기몰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29기는 막판 대반전으로 약간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내 주인공이었던 옥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기도 하겠어요. 아무튼 영수와 옥수는 29기의 남녀 주인공으로 현컷까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대망의 대상만이 남았습니다. 보통 연기대상, 연예대상 뭐 이런 데서는 베스트 커플상은 막 그냥 재미를 주기 위한 감초상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솔로는 연애 프로그램이죠. 커플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베스트 커플이 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커플상이 곧 대상 되겠습니다. 후보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후보는 남녀 주인공 커플입니다. 영수와 옥순, 최커였고요. 120일째 사귀고 있는 현커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후보는 반전의 주인공들이죠. 영철과 정숙 커플입니다. 최커였고요. 현커이고
결코까지 됐습니다. 결혼 커플. 혼인신고는 이미 했고요. 결혼식은 4월 4일에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후보는 깨커, 깨진 커플인데요. 애초에 뭐 최커도 되지 못했습니다. 가상 커플이라고 부를까요? 상철, 영자 되겠습니다. 마지막 후보 역시 최커도 되지 못한 가상 커플입니다. 영우, 영숙 커플 되겠습니다. 응원했던 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후보로는 넣어봤고요. 네, 28기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베스트 커플 상은 제가 뽑지 않습니다. 대상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상이니만큼 저희 채널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이변은 없죠. 축하드립니다. 영철, 정숙 커플 되겠습니다. 표율 9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지지였습니다. 나는 솔로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이 아니었나 싶네요. 최커가 된 것만 해도 그런데요. 벌써 결혼까지 하니까 더 대단하고요.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10화 첫 번째 리뷰에 해당하는 연프방정식 낯설 어워드 연예대상 보내드렸습니다. 수상 결과 어떠셨나요? 혹시 저와 생각이 다르시다고요? 29기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의 소감, 시상식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9기의 리뷰를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영호와 영숙의 평행 이론인데요. 재밌는 주제라서 이번에 못하면 30기가 시작한 이후에라도 하게 될지도 몰라요. 네, 연프방정식이 또다시 구독자 정체에 심각하게 빠져 있습니다. 구독자가 늘질 않네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댓글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프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